최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모두 이번 사건 이전에 발의됐지만 그동안은 논의가 부진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앞다퉈 대책 마련 필요성을 거론함에 따라 법 개정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반려견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그 이후로 반려견에 대한 의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조금 더 화제가 됐던 것은 이 개의 주인이 유명 연예인이었고 그렇죠. 또 피해를 당하신 분은 또 유명한 식당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름을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이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났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두세 번씩 타시고 또 우리들 쉽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만나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냐 하고 해서 공포심이 더 많이 커졌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논쟁이 심했는데 뭐 개를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연예인은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그 견주에 대해서는 이제 목줄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 5만 원 정도만 부과가 돼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갑론을박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과태료 5만 원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예.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뭐 이런 마음들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람 생명이 죽었는데 이제 5만 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어떤 근거로 무슨 법으로 이렇게 5만 원밖에 안 되냐를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근거가 되는 법은 사실상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을 좀 보시면요.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 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끔 이제 벌칙 조항이 있는데요. 왜 50만 원은 아니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5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 규칙으로 또 별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위반했을 때는 5만 원, 두 번 위반했을 때는 7만 원, 세 번 위반했을 때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하여서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5만 원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결국은 이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뭐 사망에 대한 책임은 아니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견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그 사망 원인이 지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파헤칠 의지도 지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제 보도에 의하면 녹농균이라는 균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균이 사실 개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2차적으로 감염된 것이냐 뭐 병원에서 감염된 것이냐 혹은 이분한테 기왕증이 있었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사실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자세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추측상 보도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가족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유가족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오시겠느냐 이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냥 병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에 한 해에 2,000건 이상의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있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나 어떤 그러한 제재가 좀 미약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놀라운 일이고 이 사건이 사실은 경각심을 높여줬다는 측면에서는 뼈아픈 교훈 하나를 남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보호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법의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네요. 학대당하고 있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물이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했을 때 이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 안에 이제 그런 것이 일단은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인과관계나 이런 것이 별도로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그런 한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상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예 없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형법에 보면 과실치사상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뭐 이렇게 상해, 뭐 전치 몇 주 이상의 진단을 네. 받는 상해를 입혔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이런 것을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덮어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걔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고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판단을 내려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군요. 이제 이 부분이 적용이 그렇게 실제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반려견 문화가 일찍 시작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독일이나 뭐 영국, 프랑스 같은 이제 유럽 국가들을 좀 알아봤더니 맹견을 키우려면 법원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다고 네. 합니다. 독일의 법에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 제한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핏볼 테리어 등 4가지 종류의 경우에는 기를 수 없도록 했고, 또 영국의 경우에는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견주에게 뭐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냥개들은 애완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기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를 네. 받아야만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외 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법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번 국회 회기 안에 그 동물보호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도 좀 알아봤는데 사실 네. 유사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비슷한 사건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된 것이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대 국회만 해도 관련 법안이 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견주도 유명인이었고 피해인도 유명인에 이제 다름이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욱 주목을 받아서 관련 부처에서 조금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제 동물보호법을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10월 23일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가 발생할 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를 정부 기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이거 조금 더 빨리 가속화해서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사람이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의 기호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